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겸공의 박형광 기자 그리고 오늘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노미님이 뉴욕에서 노봉남님 저는 저 세 분만 보면 의자 뺏겼던 게 생각이 나요. 아, 애청자시구나. 완전 애청자시죠. 아, 저희 경주 프로그램에 에이펙 때인데 그때가. 네, 진짜? 작년 경주.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선연합니다. 아, 저런 장면을 좀 많이 연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 라이브를 해야 되네요. 생생한 네. 걸로. 현장 라이브. 그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의자를 가져가는 순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맞아요. 되나. 저는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대박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선배가 계속 민망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걸 약간 어떻게 해야 역시 되나. 확실히 호스트니까 그죠? 그게 신경이 쓰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자 박형광 장슬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기자님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김창훈님께서도 의견 보내주시고 계셨습니다. 등남을 했어요. 우리 박형광 기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원래 예정일보다 한 4주나 일찍 나와가지고 네. 5.18. 5.18 때 나왔습니다. 오, 5.18 둥이야. 네, 야. 좀 의미심장한 날에 나와가지고 예. 진짜. 이게 좀 근데 근현대사적으로 가슴 아픈 날 좀 네. 축복받고 나온 만큼 좀 앞으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예.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야, 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해도 괜찮은 거예요?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허락 받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애기 엄마도 또 아기도 취재 편의점과 함께 무럭무럭 잘 크시기를 당부하고 또 아기 엄마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부터 좀 소개를 아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소개할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100년 가게 하모 장어탕입니다. 맞춤형이네. 맞춤형이네. 광고 나왔네요. 야, 이 우리 저 광고팀의 센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100년의 시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남해안의 귀한 보물 하모 갯장어로 끓여낸 부산 맛집 100년 가게 조씨집 하모 장어탕입니다. 자, 1959년부터 2대째 전해져 내려온 전통 방법으로 한 번 맛보시면 잊을 수 없는 깊은 맛. 국산 객장어만을 푹 고아낸 하모 장어탕입니다. 몸보신도 맛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 갯장어를 곱게 갈아서 국내산 무청과 국내산 고춧가루 그리고 들깨를 사용해서 비린내 없이 조씨집의 특제 비법 소스로 구수하게 만들었습니다. 900g이고요. 2, 3인분 인분의 넉넉한 양입니다.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뚝딱 아주 간편한 간편조리식 밀키트입니다. 미나리, 팽이버섯 등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팔팔 뜨겁게 드시면 더욱 맛이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통의 깊은 맛, 100년 가게의 자부심, 여름철 별미 하모 장어탕 타임쿡이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 집은 싼데요. 하모 장어탕 한 팩 900g이고요. 2, 3인분에 1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셋이 먹으면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싸다.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4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도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반드시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에서 알림받기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네, 저는 먹어봤어요? 이게 시래기국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국물이 다르네요. 달라요. 오, 네. 국물이 달라.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진짜? 시래기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요즘 잠을 못 잤는데 며칠 잠을 못 잤는데 잠 못 아, 자지. 잠 못 자죠. 활력이 네. 또 기력이 또 보충되는 오, 맛입니다. 그렇군요. 꼭 한번 여러분 피곤하시는 분들 시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타임쿡이 음. 다른 것도 파는데 여러 가지 팔죠. 여기에서 계속 한 거죠. 네, 맞아요. 그 전에 뭐 있었죠? 뭐 여러 뭐 가지 많았죠. 많아요. 예. 무슨 우리 뭐 갈비탕도 닭갈비도 있고, 갈비탕도 예.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타임쿡에서 하는데 타임쿡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맛이 좋고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식당에서 파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식당 맛 그대로 네. 댁에서도 가정에서도 즐기실 수 있게
밀키트로 딱 준비해서 보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우 요새 조금씩 오늘은 그래도 어제 오늘은 좀 선선하지만 날 덥기 네. 시작하면 뭐 들어가기가 맞아요. 싫어요. 부엌에서 일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밀키트로 간편하게 한 끼 식사 뚝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운림가 김치입니다. 예, 우리 셋 다 청와대 춘추관 이거구나.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3관왕, 누적 27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둘째,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 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시원한 맛. 진짜 딱 소리가 네, 아삭아삭해요. 진짜 맛있어요.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양념에 다시마 육수로 버무려서 익으면 익을수록 나오는 깊은 맛이 일품인 총각김치예요. 수제로 담가서 차원이 다른 아삭시원한 맛을 5월 22일까지 제철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씹는 소리가 정말 울림가는 ASMR이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김치 했던데 배추김치. 예, 이번에는 총각김치.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울림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울림가는 네. 춘추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림가 춘추관에 진출하는 그날까지 고 투게더입니다, 사장님.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네. 저희도 집김치 대신에 요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이게 다 삼삼하게 간이 딱 잘 돼 있어요. 네. 진희님께서 총각김치 ASMR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싶어 하실까요? 듣고 싶어 하시죠. 아니, 이게 소리가 들리나요? 잘 전달이 잘 되나요? 잘 들린다니까. 그리고 이게 네. 정갈하게 이렇게 딱 잘 나와 있어요. 무가. 아리아님이 운림가 총각김치에 고등어 구이까지 해서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다. 전 다 먹었습니다. 어머, 다 먹었어. 들리나요? 아삭아삭. 두 분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 방송할 생각 대신에 자꾸 이 소리를 듣고 싶네요. 자, 선희님께서 아삭한 소리가 식욕을 당깁니다. 하하하. 네,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상품 저희가 빼주시면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는 현안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국민들을 취급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요새 스타벅스 한번 밖에서라도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기 저 국회 앞 여기 국회 앞이잖아요. 국회 오다가. 앞에 쭉 걸어오다가 거기 바로 있죠. 있잖아요. 옛날에 바로 국민의힘 당사에 있어요. 국민의힘 당사에도 있고 당사에도 있고. 옛날에- BNB 타워. 옛날에 국민의당 있었잖아요. 네, 안철수. 거기. 거기에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있는 걸 쑥 보면서 왔는데 네. 한 명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제하고 있고 거기 원래 줄 쫙 쓰거든요. 맞아, 맞아. 장난 아니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그리고 한 테이블 딱 2명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차림이니까 급하게 거기 사람 없으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사람 미어 터지거든요. 원래 미어 터지죠 거기. 맞아요. 네. 한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네. 사람 너무 많아서 못 가는 데 중에 한 곳인데 근데 지금 국회 앞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그러겠다. 네, 그죠. 저기 정청래 그쵸, 정청래 대표도 대표가 자제령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지금 자제령. 여기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쟤 저기서 스타벅스에서 먹는다 이러면 그런 분위기잖아요. 좀.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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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참 그 오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쵸. 5.18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미 뭐 영화로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도 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도 사실 이 끔찍한 국가 폭력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우리는 얼마 전에 12.3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가까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탱크데이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뭐 조용진 회장이 극우다, 그럼 극우적 발언하고 본인의 생각 얘기하고 소신껏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코드를 숨겨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치졸하다 생각, 그리고 찌질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게 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너로 있으니까 사실 이런 뭐랄까 일배적 그쵸. 성향을 가진 필터링이 안 사람들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들어와서 우리 오너가 이런 거 좋아하지 숨겨놓고 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게 뭐 조영진 회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이런 이게 거 뭐- 했습니다. 보고. 예, 그냥 보고를 뭐랄까 문서로 하진 않겠죠. 근데 말로 회장님 보셨습니까? 뭐 이 정도 하겠죠. 네. 예, 그런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 맞춤형 행사였다. 예,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 예, 회장님 우리 이렇게까지 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커진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5.18에 대한 폄훼 목소리는 있으면 안 되지만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도 많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음. 그래서 좀 주변에도 좀 물어보고 했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용진 회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두 번이 아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멸콩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뭐 빌드업 코리아에도 맞아요. 뭐 행사 후원도 지원.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다 소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영진 회장이 문제인데 스타벅스 대표를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경질하면서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국민의힘이 5.18 폄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5.18 헌법전문에 넣는 그 개헌에 표결을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무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사실 모든 타겟이 지금 스타벅스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과연 그러면 이런 국면일 때 스타벅스에서는 언론 관리를 안 할까? 사실 지금 엄청난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경제지 기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스타벅스는 홍보팀이 굉장히 적어요. 네. 어. 그래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전통적으로 언론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홍보비의 예산을 별로 안 써요. 맞아요. 광고를 안 해요. 안 쓰고 스타벅스는 이런 마케팅을 하거나 점포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의 전략을 써왔고, 다만 이마트가 이제 모 회사인 거죠. 이마트가 광고를 되게 잘 준대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국면이 벌어지면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실드 치는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언론적 관점에서 네. 그렇네요. 자기네들도 요거는 이제 실드가 안 돼. 이 실드 안 된다. 선을 넘었다. 근데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아마 이제 조금, 왜냐하면 옛날에 정영진 회장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제 다 언론도 비판을 하지만, 선을 넘었으니까 비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이마트에서 광고를 풀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사지가 옹호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기자가 저한테 보내준 기사가 정영진 회장의 SNS가 엄청 질타를 받을 때였어요. 그 이후에 SNS가 꼭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토파보는 어떤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이제 경제지에서 스멀스멀 나올 나중에 거다. 좀 마사지 해주는 시간이 좀 기사들이 지나면, 나오는구나. 지금은 어찌됐든 선을 넘었다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비판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걸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엄청나게 그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602.23으로 5.46% 포인트 상승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까지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라는 건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극적 타결을 지으면서 오늘 주가가 그렇죠. 뭐 상승 곡선인데 그 살펴보니까 이 와중에 또 신세계 주가도 동시에 같이 오르고 있다. 좀 오픈 장면이라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극우 대 뭐 평범한 일반 시민 이렇게 네.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스벅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또 막 나서면서 맞아요. 근데 이런 일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극우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감히 입도 뻥끗 못했는데 네. 이제 막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유럽처럼 이렇게 극우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혐오라는 것을 자꾸 뭐 표현의 자유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로 뭐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그쵸. 네. 그 혐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혐오는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뭐랄까 독일처럼 약간 단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탱크뿐만 아니라 그 광고에 숨어 있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더 이런 게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3, 네. 503ml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 텀블러가 텀블러의 용량이 네. 용량이 500이면 500이고 1000이면 1000이지 맞아요. 503은 또 뭐야? 503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처음에 딱 일간 들었을 때는 뭐 박근혜 수험 번호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설득력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분들이 맞아. 신청을 했는데 그 승인이 안 된 숫자가 맞아. 503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503이다. 이런 코드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런 뭐랄까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관련해서 행사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뉴턴 캔디 핑크 텀블러. 그 뉴턴이 왜 들어갔을까? 뉴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 중력절이라고 비하하거든요. 좀 몰랐어요. 예, 이게 떨어져서 사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뉴턴이 들어간 거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이 계속 그런 코드를 숨겨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걸린 거죠. 예,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는 모두가 직영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점주분들이 뭐 원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맞아요. 회장이 잘못하면 점주가 피해 본다 피해를 이런 보잖아요. 네. 뭐 우리가 좀 동정 여론도 있고 한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단죄를 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박경원 기자 말씀하신 그 내용 503ml 텀블러 네네. 2시간 전에 MBN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스타벅스에서 판매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이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 자체로 혹여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판매 중단을 해버렸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정치권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어제 보니까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주대 더러워서 안 간다. 네. 이 육성 음성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 잠깐 짧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래서 난 제대로 안 간다. 모르겠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래서 난 제대로 안 간다. 이게 안 간다잖아요. 더러워서 안 간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기는 서러워서라고 했다는데 네. 서러우면 못 간다가 그렇죠. 더 서러워서 약간 맥락이 저는 딱 보는 순간 예. 난 더러워서 안 간다. 어, 서러워서 안 간다. 말이 안 서러워서 되죠. 못 간다. 예. 이게 약간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은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명확하게 들리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네. 그 자막을 제가 그래서 서러워서 안 간다를 써놓고 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렇게 봐도 그 더러워서로 들려요. 그 자막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자막을 이렇게 쓰면은 뭐 자막대로 들린다. 근데 자막을 서러워서라고 써놓고 봐도 더러워서라고 들려요. 예, 이거는 뭐 사실은 명확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기자를 고소를 하고 뭐 매체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발 이런 식의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쵸. 깔끔하게 인정하고 지금- 사과하고 네. 예.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이 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디어오늘이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는 법적 안 개혁 했구나. 못하지. 못하죠. 이걸 하면 이게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냐면 그 자리가 오프 더 레코드 자리였다. 그러니까 비보도 자리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비보도인 걸 깨고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랑의 룰을 깨고 이거를 마음대로 보도했다. 지금 이걸로 다시 오마이뉴스를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했어요. 물론 그 곽우신 기자도 뭐 어디 나와서 네, 그 비보도 네. 아니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했더니 네. 비보도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저희 취재에서도. 근데 비보도라는 게 비보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보도가 예를 들면 엄청 국익에 중요한 어떤 뭐 흠결이 있어서 흠결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일단은 기자 너만 알고 있어. 준비만 하고 있어. 엄청난 보안 사안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돼야 비보도를 했을 때 그거를 그렇죠. 깨면 기자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건데 이걸 왜 자기가 지금 광주에 간이 많이 하는 게 왜 이게 왜 비보도의 목적이 되게 불순한 거죠. 이건 기자들과 그냥 자기가 편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거를 보도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사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공익에 부합하면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하시라도 빠르게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과 회견을 하는 게 맞다. 맞아요. 네. 안 그래도 그 비보도 관련해서 비보도 간담회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비보도 간담회였던 건 맞는 것 같고 이 오마이뉴스의 기자는 그 간담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었고 그 비보도 간담회에 맞아요. 있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듣고 기사로 썼고 그리고 녹음 파일도 받고 녹음 파일을 뭐 또 어떤 현장에 있던 경로로 모종의 경로로 받았겠죠. 네. 받았고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더러워서였다. 아. 근데 이거를 이 좀 막내 기자가 받아온 거거든요. 이 말진이. 네, 말진이 한 3년 차밖에 안 되는 어린 후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비보도를 깨버리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쵸, 없죠. 없는데 그 출입처 내에서 약간 맞아요. 그쵸. 배제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위축되죠. 네, 그거를 그 기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나도 이거 쓸 수 있는데 너가 썼어? 네. 약간 좀 물먹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좀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니 심지어 얼마 전에 아, 그 현장에 네. 이 보도했던 곽우신 기자가 없었어요? 그 박수림 네. 기자라고 그 박수림 기자가 사실은 처음 보고를 했고 네. 뭐 이제 맞아요. 아, 미디어 오마이뉴스에. 네, 오마이뉴스에. 네, 네. 아, 그래서 전현차 기자가. 네, 전현차 기자가 보고를 했고 이제 기사를 같이 공동 바이라인으로 쓴 거 아.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음성도 음성 네, 파일도 이제 말진이 이제 네, 받아온 네.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그거를 보도하기까지의 결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내가 그래 좀 배제 당하더라도 좀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더라도 이거는 공익에 부합한다 쓴다 이런 결심을 하고 쓴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아, 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특종은 맞아요. 그러면은 그 3년차 말진 기자가 한 맞아요. 거네요. 네. 기사는 선배가 썼지만. 네. 그렇군요. 또 저간의 스토리를 또 두 분 네. 안 나왔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말 이제는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극우 정당이죠. 정당으로 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46주기 당일에 백지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또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계엄군 수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서 또 논란이 됐어요.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역사 왜곡죄를 이제 하반기 국회에서는 역사 왜곡죄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물론 이제 5.18 그 특별법이 있긴 네, 합니다만 네. 이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왜곡죄를 통해서 4.3이 되었던 5.18이 되었던 그리고 네. 그게 4.16이 됐던 이태원 참사가 됐던 그 어떤 사회적 참사 또는 국가폭력 네. 사건에 대해서 이런 폄훼 못하게 아까 그럼요. 이제 독일처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입법 조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데 네. 예를 들면 폭도다 이런 식의 표현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죠. 그리고 저는 이거가 뭐 입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걸로 실효성이 있을까? 음. 왜냐하면 스타벅스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냥 우리 상품을 만들었는데 몰랐다. 이게 그 모욕의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탱크를 이용해서 그렇게 막 코드를 숨겨놓고 옛날에 일베가 무슨 이런 마크 같은 거에 자기네들의 은어 같은 거를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그걸 언론사들이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든 네. 그런 놀이가 있었잖아요. 일베 놀이가. 저는 그게 스타벅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의 모욕 그 어떤 행태가 더 모욕적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더 이걸 희화하고 낄낄거리고 근데 이런 백지원 이 전 대변인의 이런 표현은 명백하게 문제니까 이거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럼 이런 스타벅스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약간 이런 우회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또 아닌가. 네. 오히려 그런 놀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법에 대해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입법으로 과연 가능할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어떤 차별도 그죠? 그리고 그 어떤 혐오도 우리 공동체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창에 보니까 오마이 박수림 기자 힘내세요 이렇게 무명님께서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네. 유럽 나라들 체포영장 전쟁 범죄자로 체포영장 발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평생 인권운동, 평화운동 해오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언제 이런 얘기를 네. 처음이다. 이거 DJ도 못하고 다 못했던 그쵸, 건데 못하죠. 처음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안보실장이 이제 그 김하연 활동가를 딱 가리켜가지고 가자 지역 지금 입국 금지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갔냐? 네, 왜 왜 갔냐? 갔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약간 격앙됐어요. 약간 하여튼 감정이 좀 올라온 상태로 거기 이스라엘 영토 맞냐? 그러니까 영해 맞냐?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왜 잡아가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이스라엘의 그 비인권적인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 선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고려가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비판의 근거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하고 있고 그게 우리 국익에도 지금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같이 했냐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언론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을 취재를 하겠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다 금지해요. 외교부가 여권법을 들어가지고 다 금지해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네. 계속 몇 년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 장진영이라고 사진 작가분이 거기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지금 여권법으로 기소돼 갖고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사가 법을 어겨가면서 기자 보고 야 거기 전쟁 상황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건 문제지만 기자가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수 있죠.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가지 말고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가면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외교부의 스탠스나 안보실장의 스탠스가 딱 이래 왔고 사실은 한국 정부가 계속 이래 왔어요. 간 사람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가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어야죠. 물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이분은 목숨 걸고라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외교부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가겠다는 사람이 불법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고민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우리 그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데 잡아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래서 이번 판단이 되게
좀 언론계에도 주는 그 메시지가 좀 매우 있다. 크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형원 기자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동안에는 변방의 약소국으로서의 외교, 어떻게 보면 좀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 해왔다. 그게 계속 관행처럼 굳어왔고 관료주의적으로 외교를 해왔다. 그것을 한반에 깨는 대통령의 어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강국으로서 외교를 자신감 있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국익에 저해되는 일을 어떤 다른 강대국이 했을 때 맞아요. 우리도 당연히 정당하게 음.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약간 선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오랫동안 막 그 굴종적인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답답해하고 원통해했던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외교부하고 안보실이 대통령의 인권과 평화 감수성 반만이라도 좀 가지면 그럼 좋겠다. 여전히 그 현장에 가려고 하는 평화활동가들을 이제 죄악시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맞아요. 어제 저는 그 이차관의 그 표정과 태도가 다 말해주고 있다 진짜. 맞아요.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실이 어떤지가 그 얼굴에 다 드러났다. 맞아요. 진짜 민망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스라엘을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을 공격을 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 이제 자신감 가져도 된다. 그리고 네. 이스라엘 지금 유럽에서 사실 왕따 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유럽에서 모두 다 중동에서는 더하죠. 네, 네타냐후가 우리 자국으로 오면 체포해서 넘기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와중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네. 그 존중감 뭐 이런 그쵸. 거를 한껏 끌어올린 정말 근데 그런 진짜 이거 메시지 제가 아니에요? 기자로서도 좀 그렇지만 국뽕이 차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네. 그 반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 네네.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김용범 네. 실장의 네. 그 페이스북 내용을 초과 세수 발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초과가 아니라 추가 세수. 네네네. 그러니까 초과냐 추가냐에 따라서 경제학적으로는 맞아요. 개념이 다른데 이것은 추가. 그러니까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그쵸. 잉여란 말씀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 더 많은 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그렇지. 발생했을 그랬을 때 네.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세금을 낼 맞아요. 수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추가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뭐 어떻게 분배할 국민 것인가. 배당의 형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공산당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정정 보도 요청을 했는데 받아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블룸버그 보도한 것은 김용범 실장의 발언 때문에 우리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그렇죠. 보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김용범 네, 네. 물론 정책실장이라서 위반자고 네. 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한다라는 것은 예.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죠. 예. 그러면 네. 올리자마자 떨어졌어야지. 올리고 바로 직후에는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건 또 이제 성립이 안 그리고 되는 거 다른 아니에요? 나라도 다 주가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 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 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 정론직피라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요?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조작 왜곡으로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 기사가 네. 미디어널 기사예요. 아, 미디어널 이재명 기사요?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가 오. 선배가 쓰셨나요? 제가 쓴 건 아닌데. 그래도 미디어널 기사 인용하셔서 네, 예.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언론을 네. 예전에는 뭐 싸우거나 윽박지르거나 뭐 혹은 뭐 외면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언론과의 관계를 뭐 개선하려고 네, 혹은 네, 네. 뭐 언론을 개혁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윽박도 질렀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약간 맞아요. 요리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네. 파트너십 같은 느낌을 예. 받아요. 같이 네. 일하는 어떤 저는 때로는 뭐 동업이라는 표현은 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동반자적 관계. 그러니까 언론이 없으면 정부 정책을 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가끔 틀어지기도 하고 막 왜곡도 있고 막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엄청 질타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한참 그거 막 예. 정정 대응해야 된다, 세게 해야 된다. 그거 왜 다른 부서들도 이런 일 해라. 있으면 해라. 해라. 예. 엄청 한 거의 한 10분 넘게 10분 말씀하셨어요. 넘게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맞아요. 세게. 저는 그 회사가 어딘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제 바빠서 못 찾아봤는데 어떤 보도이길래 그렇게 세게 맞아. 비판을 하셨는지. 그건 이제 사실 밑에 있는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요. 우리는 해도 이슈가 네. 안 됩니다라고 네. 생각할 거예요. 할 맞아요. 건데 저는 이게 왜 당근도 주고 왜 이렇게 채찍도 하고 왜 그렇게 네. 생각하냐면 음. 가끔씩 잘한 기사 뭐 예를 들어 경향에서 이번에 그 기획 기사 썼던 맞아요. 거 네. 배드뱅크 네, 배드뱅크. 그거는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맞아요. 못한 거는 또 오. 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잘해야겠다. 나도 저기 한번 걸려봐야지. 네. 그 대통령 X에 한번 내 기사 링크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요리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아리아님께서 한국 언론은 속도 중심의 기사 보도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정아님께서 버퍼링 때문에 나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혹시 뭐 불편함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고침을 저희가 한번 해봐주세요. 저희가 새로 너무 고침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상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거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한데 또 그런 날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네트워크 상황을 좀 점검을 했고 그제도 점검을 했는데 버퍼가 많이 심하다. 엄청 심합니다. 새아이맘님께서 PF로 보는데요. 버퍼링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자주 버퍼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이게 다른 채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가? 유튜브 전체가 네. 그런 겁니까? 너무 심합니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장미숙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망초님께서 오늘은 괜찮은데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는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선희님께서 평화의 자유님께서 여기 서울은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남님께서 일주일 내내 그랬습니다. 그랬다. 그랬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결님은 들을만 합니다. 네, 한송이님이 저도 오늘 버퍼가 심한데 참고 봅니다. 아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10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삼성전자 노사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저는 막 좀, 아이 아빠가 되신 아버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삼성전자에서 그 노조가 뭐 성과급 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너무 다른 나라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뭐 5억씩 받아가고 뭐 이렇게 4억씩 받아가고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 아프기도 하고. 근데 다만 노동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좀 삼성전자 노조가 이 파업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협상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협상을 했던 것은 사실은 그 DX 부문에는 뭐 성과급을 거의 안 주겠다. 왜냐면 차등해서 주겠다라는 것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측의 어떤 의견이 조금 더 관철이 된 거란 말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다음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DX 부문이랑 당연히 갈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노조의 힘이 약해질 거고 뭐 다음 이제 삼성전자의 뭐 어떤 협상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회사가 거의 주도하는 꼴이 될 테고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 그 어느 정도로 그 사회에 환원을 해왔는가라는 좀 의문이 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언론 얘기를 조금 하면 삼성전자는 사실 국내 압도적인 광고주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압도적이죠 진짜. 이 논의가 없었다는 게 저는 약간 아쉬워요. 별로 없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맹목적으로 삼성 노조를 비난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 노조가 이렇게까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되게 전략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노조의 그래서 지도부가 좀 잘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은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지금 노동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경영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영업이익을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질문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5월 18일 날 조선비즈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 삼성전자 이렇게 노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직원들도 취재하고 경영진도 취재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잘못해서 노조가 이렇게 급성장했고 그런 배경에서 뭔가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삼성전자 그 직원들이 계속 하이닉스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노조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이제 파업 직전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살펴보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금방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려간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이런 류의 메시지가 안 나와요. 거의 언론에 나오지 않고 심지어 MBC도 이렇게 쭉 보면 되게 그 이런 방송사들은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객관성을 어찌됐든 중립성을 따져서 보도를 하니까 얼핏 보면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지만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논조의 보도가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MBC도 요 정도면 말 다 했다 싶은 생각이 맞아요. 좀 저도 들고 그거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를 기득권으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뭐 긴급 그 발동권까지 이렇게 논의가 되는 와중에서 무비판적으로 노조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거는 결국에 삼성전자의 그런 힘이죠. 광고의 네. 힘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공론장이 약간은 편파적으로 흘렀다. 네.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이번 이제 그 노사협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그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힘 있는 언론들도 올해 삼성이 광고를 우리 회사에 얼마를 집행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굉장히 큰 이슈죠. 매출을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거기 성과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또 하나의 가족이야.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도 아쉬운 게 삼성전자의 어쨌든 노사 갈등이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는 이게 한국 사회 경제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보도를 했는가? 저는 사실 어떤 편을 들고 계속 비난하거나 꼬투리를 잡는 식의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라 그 정치권도 사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양쪽이 갈등을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언론에서 제공을 하거나 맞아요. 이런 방식을 계속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도 사실은 속마음은 막 쟤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비난을 하고 싶어도 그걸 좀 가리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건 어떠냐 해법을 계속 제시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전략에서는 뭐가 좀 아쉽고 이렇게 타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니라 노조의 파업권을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이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묻지마 사측 편들기식 그렇죠. 보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 밟아야지 끝나는 문제로 이걸 이해하는 게 자체가 맞아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슬기 기자 굉장히 이제 그 미디어 전문가답게 우리 사회가 이제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언론의 기능에 따라서 네. 이게 진짜 끝도 없는 갈등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해법을 그쵸, 찾아서 대안의 시스템을 만들지 이거 사실 언론이 맞아요. 길을 내는 역할을 언론이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은 야 쟤네 싸워 더 그쵸. 싸워라 그러니까 야 얘네 이렇게까지 그쵸. 싸운데 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거의 있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하듯이. 맞아요. 예. 경마식 중계 보도라고 이제 그쵸. 얘기를 언론학자들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노사 협상을 이렇게까지 중계하는 걸 처음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중로에서 막 다 뻗치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싸움 부추기고 그
그나마 결론은 정부가 해결한 거죠. 해결한 타협을 한 거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씁쓸하다 싶습니다. 이평화님이 어우 장술기 기자님 멋지십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버퍼 때문에 제가 쭉 댓글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버퍼를 읽는 동안 확인한 게 있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부산에서, 텍사스에서, 동해에서, 칭다오에서, 김포에서, 안동에서 우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다. 와. 중국 칭다오도 지금 버퍼가 있고요. 세계로 뻗어가는. 텍사스도 지금 버퍼가 있다고 하고요. 다만 김포나 안동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버퍼가 조금씩 있는데 그럴 때는 잠시 새로 고침하거나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거나 이러면 조금 사정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딴 얘기만 하면 응. 제 장윤선 선배랑 같이 청와대 옆자리니까 가끔 네, 이제 네. 밥을 먹잖아요. 청와대 근처에서 밥을 먹고 응. 이렇게 커피 마시러 이렇게 이동을 하면 네. 이렇게 약간 그 사람들이 알아보죠. 중년의 여성분들이 주로 맞아요. 인사하고. 장 기자님 하면서 불러요. 장윤선 선배를 불러요. 마치 아는 불러가지고 사람처럼 부르면 제가 그럼 이렇게 이분이 다 그 핸드폰을 꺼내거든요. 사진 찍어드리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세요 이래요 그냥. 저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쓰면은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진 찍었어요. 어떤 분이 버스 타려다가 버스 맞아. 안 타고 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마시러 딱 듣고 계실 들어갔어요. 거예요, 그분 지금. 커피 마시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와 장 기자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취재 편의점이 네, 진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그리고 요새 춘추관에 네. 워낙 그 정부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맞아요. 구경 삼아 나들이 나오시는 시민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춘추관 앞에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계시고 맞아요. 앉아있기 좋죠. 대통령 거기는. 헬기 타고 이제 도착하시면 와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 좀 청와대에 새로운 풍경이 생겼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더워지시기 전에 청와대 나들이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풍광이 아주 수려하고요. 근처에 맛집도 많고 그 외국인 관광지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도 관- 많고 관광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나들이 그냥 살포시 산책 겸 한번 걷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말씀 좀 그 여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그 방송이 끝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쯤에 저 이번에 갈 거니까 한번 오세요라고 하면 윤 선생 방송 끝나고 갑니다. 바로 갑니다. 네. 어차피 청와대로 가시기 때문에.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도 괜찮습니다. 고양시 괜찮습니다. 전남 광양인데요. 여기도 버퍼가 심합니다. 네, 이런 시애틀도 지금 버퍼가 있었어요. 와, 시애틀을 지금 밤늦은 근데 이 시간 정도는 아닌가요? 유튜브 자체 문제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에게 갑질을 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이 청와대에서 좀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는 건데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장 기자님. 이게 음, 그러니까 국민통합비서관실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그렇죠. 네, 네. 네. 국민통합비서관실 거기 비서관이 허은하 국민통합위원. 허은하 비서관이죠. 예. 거기에 이제 행정관이 예. 국민통합위원장 거기 쪽에다가 좀 이렇게 일이 처리가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으니 좀 이렇게 좀 빨리 해달라 네. 이런 취지로 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주말에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음. 위원장님이 이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닥달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갑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예.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뭐 이제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다 어떤 상황인지 네. 요 정도까지 나온 상황인 거죠. 뭐 직제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예. 그쵸. 좀 그래도 사람이 인간관계 뭐 그쵸. 도의도 있고 뭐 어쨌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행정관이 뭔가 이제 맞아요. 국민통합위원장한테 타이르듯이 그렇죠.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곳이 갖는 상징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행정관들은 사실은 대부분 보면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맞아요. 보던 사람들이고 맞아요. 네. 여기저기서 보던 그런 어떤 비서관, 보좌관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떤 기한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협조를 안 해주면
뭐 그렇게 나갈 수 있죠. 음. 근데 이게 어떤 충분하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닥달하다 보면 그러니까 닥달이라는 표현은 이쪽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임관한 소위가 네. 그 행보관 그 원사한테 아이 원사 주임 원사 이것 좀 하지 뭐 이렇게 했던 느낌이지 않을까. 그쵸.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석연 위원장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공직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뭐 우리 다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네. 공포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가끔 이제 세종 출입하는 기자들 네. 관과를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들으면 음. 그분들도 어제도 국무회의 했잖아요. 국무회의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자기가 봐야지, 출입하는 봐야지. 부서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그럼 바로 예. 자기네 부처 출입에 딱 물어봐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응은 뭐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니까. 네. 근데 이제 되게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맨날 공직기간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부처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칭찬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매번 그렇게 매 순간 다가오겠죠 압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찌됐든 장관이 중간에 완충지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이석연 위원장님은 좀 독특한 캐릭터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약간 자기 그 되게 학자와 그런 선비 같은 마인드가 좀 있으시고 저기 통합위원장 그 통합위원 여기 그 직원분들도 가끔 만나 보면 조금 어려워하세요. 위원장님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지실보도다. 예, 이거 위원장님은 소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위원장님 소신과 약간 동떨어지면 또 이걸 직원들이 힘들어. 서포트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캐릭터와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네. 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좀 되게- 해프닝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네, 봅니다. 아까 민들레님께서 별거 아니구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강부덕님이 어머 크크 내 얘기 버스 아줌마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아주머니 아니고요. 우리 민주 시민께서 네.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주도 버퍼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석연 위원장님 그리고 또 허은하 비서관님 두 분 다 응원합니다. 예, 이런 청와대가 워낙 밤낮 없이 일하니까 휴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어찌됐든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내 이름은 줄리가 아니라 제니. 제니다. 내 이름은 제니 얘기했어요. 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 왜 그 무슨 6년째 이 사건으로 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네. 보고 싶지 않다. 가림막을 쳐달라라고 네. 해서 가림막을 친 채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의회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사실 좀 뭐 이제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닌 것 아니다. 같긴 한데 네. 예, 이게 뭐 사실 줄리는 아니고 뭐 본인이 카페나 뭐 어디 다른 데서 뭐 불렸던 이름은 제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예명이 있긴 있었나 봐요. 예, 예명이. 그러니까 예명을 그러니까- 쓰는 일은 흔치는 않은데. 예. 아니 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 게 웃긴데 네. 사실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뭐야 출마하기 전에 자기가 기자랑 대화하면서 논란을 자기가 만들었었어요. 맨 처음에. 그렇죠. 이명수. 네. 뭐 뉴스버스 기자랑도 막 막 통하고 통화하고. 막 이런 게 자기가 통화하면서 논란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줄리가 아니다 제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논평할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씁쓸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지금 이게 한국 정치의 수준이 요 정도까지 와 있구나.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모두 총 4꼭지의 보도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와서 한 얘기가 굉장히 와닿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보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니네 사회주의지 공산당이지 빨갱이 아니야. 지금 시절이 언젠데 지금 뭐 윤석열이 계속 내란 준비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외환 유도를 그쵸. 외환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에 뭘 계속 작업을 했는데 맞아요.
김정은이 이제 민생하느라고 바빠서 맞아요. 신경을 안 쓴 거죠. 완전히 취급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막 그 실제로 평양 상공까지 그 무인기가 떠오르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수준 높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 이 김건희 씨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또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매우 참담하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흘러간 역사가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본인들의 과오를 책임 있게 반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재판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6.3 지방선거 진행 중인데 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장슬기 기자가 지난 16일에 통합창원시 실패를 통해서 네네. 16년 전 언론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다고요. 제가 마산에 갔다 왔어요. 마산. 네, 야, 마산. 마창진의 마산. 네, 마산을 왜 갔냐면 네. 지금 광주 전남은 통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행정 통합을 추진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찌됐든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그러면 행정 통합 논의는 계속 살아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그 통합을 원래 했던 원조 통합 창원시 마창진 통합을 했던 곳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이 창원의 시각으로 광주 전남 통합을 비롯해서 앞으로 행정 통합을 어떻게 좀 뭐 과오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창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창원을 갔다 오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이제 2009년이었던 거예요. 2010년에 창원이 통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상황이 지금 상황 같은 거죠. 통합하기 직전 상황. 그때 언론은 그럼 뭘 짚었나 봤는데 시민사회에서 통합을 하면 중심부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감시를 못했다. 언론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진단을 못했고 지금 16년이 흐른 지금 창원은 통합이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한 근거는 뭐냐면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박완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그 통합 당시에 창원시장이었어요. 창원시장이었고 그냥 통합이 된 다음에 초대 통합 창원시장도 했어요. 이제 다시 분화시키겠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창원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통합 다시 쪼개겠다. 다시 네. 분리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지역사회 취재도 하고 전문가들 인터뷰도 하고 언론 보도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가 지금 실패했다고 자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후보 쪽에서는 너 이거 잘못한 거 사과부터 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과는 안 하고 지금 쪼개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실패했다면 이게 앞으로 성공하거나 혹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뭐 빛과 그림 제가 행정통합의 빛과 그림자라고 코너명을 지었는데 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야 된다. 지금 특히 광주에 있는 언론에서 이걸 짚지 않으면 지금 민영배 후보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민영배 후보에게 계속 물어야 된다. 선거 기간 내내 물어야 된다.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전남에 있는 농촌 현실은 되게 처참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뭐 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뭐 의대 문제도 있고 네. 문제가 되게 현안이 되게 많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그렇죠. 거다. 일종의 이제 전남 소외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합 특별시이기 때문에 네. 그 광주보다 그 외곽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쵸. 아 뭐 통합되는데 뭐 광주만 좋아지고 전남은 완전히 찬밥됐어. 그쵸.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행정이다라고 평가받기가 어렵겠죠.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방문한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남북 관계의 건설적인 역할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종의 이제 그쵸. 초석을 두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오늘 하루 네. 종일 시진핑의 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오전 11시 6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취재를 해서 내일 아침 또 보도해 바쁘십니까? 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꼭 아까 뭐 말씀하십시오. 지방선거 네. 얘기하니까 저는 요즘에 의왕시장 선거를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한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민주당의 정순욱 후보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네. 분이 나와 있고 그 현역인 김성재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있어요. 붙어 있는데 약간 김성재 현역 시장이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 김성재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제니 얘기 나왔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건진법사가 예전에 왜 모 기업가한테 자기 딸 월급과 자기의 운전기사 비용을 내라고 해서 월 1,200만 원씩 받아갔던 네네네.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면서 이 사람이 뭐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그 사용권이 있었던 그 맞아요. 기업인데 콘레 컴퍼니라고 네. 이 사람을 김성재한테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 무민 공원을 의왕에 만듭니다. 이게 20억짜리 사업인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폐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김성재 시장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지금 지역에서 평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요건 짧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요걸 좀 지켜봐 주시라 사람들이. 써니님께서 저 의왕 시민인데요. 정순옥 후보 찍을 거예요. 김성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찍습니다. 네. 오늘 버퍼링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제 광주도 심합니다. 두 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맞점 인사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히로에랑님께서 북한 개방 가나요? 네, 물망초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슬슬 남북 정상회담 준비해야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통합의 의료는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소통. 서울도 그러네. 오세요. 뭐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열심히 취재해서 하나만 하나 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반론 차원에서 우리 청와대 가야 돼. 김성재 시장이 네. 반론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네. 이거 건진이 소개해줘서 한 게 아니고 소개받은 건 맞는데 무민이란 캐릭터 자체가 좋아서 사업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 맞아요. 고소고발이 무섭기 네, 때문에 반론해야죠. 네, 반론 네. 반드시 반론권을 드려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